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과장님, 송진숙 분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전공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마쳐서 공식적으로는 8월 20일 오늘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현재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만 4년 정도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연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뭐 학생들 위해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제목은 스템 영역의 대체 자료 제작을 위한 시각장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협업 가능성 모색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했던 연구의 방법들이나 뭐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 이제 실무에 계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사실 좀 100% 제한된 시간에 100% 적절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논문 주제로 했던 중재들, 이제 제가 시각장애 선생님들, 현직에 있는 시각장애 선생님들 5분하고 한 학기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촉각 그래픽 사례들 5개 정도와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도구들, 자료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촉각 그래픽을 제작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직접 손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선생님들이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교사들이 어떻게 현직에서 이 촉각 그래픽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가 가진 경험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시간을 조금 할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7분인데 혹시 선생님 제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들 토론하는 부분들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 11시 한 반, 20분 정도까지 네네.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발표하는 동안 혹시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큰 줄기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에 저랑 같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분과장님이랑 얘기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 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려다가 오역이나 어떤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각 원자료를 촉각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시각 자료나 촉각 그래픽 자료들을 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100% 혹시 여기 맹인분들이나 이제 뭐 스크린 리더 음성으로만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마이크를 켜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전공을 했고요. 광명학교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2018년부터 애리조나 대학교 박사과정 시각장애 전공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프로젝트 팀에 참가한 건 이제 그 홍성기 교수님, 제 지도교사 되는 홍성기 교수님이 제가 가기 전에 1년 전에 시작하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스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멘토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어요. 4년짜리의 프로젝트였는데 아주 큰 프로젝트였고요. 저는 2년 차에 합류를 해서 그 부분을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했고
제가 가서는 이제 제가 시각장애 학교에 근무한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기존의 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시각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과학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만든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시각장애 학생에 적합하게 이제 대체 자료로 제작하는 일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로는 이제 미국 시각장애 재활학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경험으로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360시간 현장에서 이제 그 인턴 교사로 참여를 했었는데, 어, 180시간 한 학기는 이제 애리조나 주립 맹학교, 그러니까 맹학교 환경에서 그 중학교 학생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나머지 한 학기는 마라나 교육부라는 이제 그 교육부의 순회 시각장애 교사로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애리조나 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Disability Resource Center라고 하는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이제 시각장애 학생과 1대1로 그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업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인공위성을 시각 자료를 2D 촉각 그래픽과 3D 모델로 제작하는 일. 그래서 사진 두 장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2D 촉각 그래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모델로 이제 조립하는 키트를 저희 팀에 제작했었고요. 인턴 교사 경력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시듯이 지금 시각 중복 학생 그 감각 효율성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실제 지도 교사였고요. 그다음에 그 촉각 그래픽 관련해서 제가 시각장애 재활학기에 발표했던 장면들 사진 하나 올려놨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라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비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과학 3D 프린팅 모델 제작하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했었어요. 요거는 사실 시각장애 학생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3D 프린팅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 제작한 촉각 그래픽을 말씀드리면, 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인공위성, 그러니까 화성 탐사하는 인공위성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 부품들, 뭐 안테나라든지, 뭐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요 부분들을 이제 정한 학생들은 시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 학생들이 요 내용들을 학습할 때 이제 제가 2D 촉각 그래픽으로 이제 변환해서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인공위성 여러 파트의 기능이나 뭐 목록이나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데 촉각 그래픽 그 한 장에 모든 정보를 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공위성 전체 부분을 세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 부분의 구성이나 기능이나 아니면 조립하는 방법들을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그림에는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들 있었고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의 전후 표면 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는 달의 표면은 아주 맨들맨들한 이제 왼쪽 그림에 있는 부분이고요. 달의 뒷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조금 더 거칠고 아주 복잡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요 이제 사진을 이제 촉각 그래픽, 달의 공전과 자전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른쪽에 촉각 그래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촉각 그래픽 왼쪽 상단에 이제 그 촉각, 그러니까 그 텍스처, 그러니까 이제 촉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원의 경우에는 달의 앞부분, 그리고 촉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달의 표면 뒷부분을 설명했고요. 요 점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자전 방향들, 요거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실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달의 공전, 지구를 따라 도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 밑부분에는 이제 태양이 달을 어떻게 비추는지, 그리고 달이 지구를 따라서 어떻게 이제 표면을 도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제작한 화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요거 제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료 그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자료가 없었어요.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 이 부분을 선정을 했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아예 손으로 아예 제작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 달의 표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맹인 인쇄소 APH라는 데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태양의 자전과 공전을 어, 일부 학습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요 원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과정 그 목표나 어떤 컨텐츠에 맞게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촉각 그래픽 제작을 하실 때 이런 아예 제작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손수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료들을 수정, 그다음에 보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는 부분에 맞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APH에서 제공하는 자료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수정을 한 버전입니다. 수정 버전에는 이제 묵자와 점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팀에 시각장애 학생 참여자로 하지만 정한인 멘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멘토와 1대1로 활동을 할 때 이제 이 정한 학생들도 이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촉각 그래픽을 제작을 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이 있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논문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던 정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과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게 Braille Authority of North America, 이제 북미 뭐 이렇게 점자의 규정이나 아니면 촉각 그래픽에 만드는 어떤 스탠다드, 규정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베나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나에서 제공하는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베나라는 기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을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해야 될지를 선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부터 포함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들, 그리고 점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수학, 과학, 그 차트나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변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사실 시각장애 교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촉각 그래픽. 제가 놀랬던 거는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요런 기본적인 규정들이 있고요. APH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텍타일 그래픽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자료들, 샘플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완전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각화된 원자료를 어떻게 촉각 그래픽으로 변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텍타일 그래픽 플래닝 시트라고 해서 이 한 시각 원자료를 어떻게 촉각 그래픽으로 변환해야 될지 만드는 이제 계획 시트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작성하진 않고요.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교사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그 단순화하는 부분, 시각화된 원자료를 어떻게 촉각 그래픽을 만들 단순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빼고 넣어야 할지,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요소들 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분리를 할 건지, 그리고 촉각 그래픽 만들 때 이제 그 점역사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들, 어떤 식으로 내가 변환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나 그, 그 코멘트들을 여기에 남기는 시트가 이렇게 베나에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어리어라 해가지고 그 촉각 그래픽의 면적들 어떤 식으로 변환할지에 대한 요 부분은 그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지, 촉감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려하는 부분, 그다음 선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변환할지, 실선이라든지 점선이라든지 점선도 어떤 패턴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포인트라는 부분은 이제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파벳 키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점자로 나타낼 수 없으니 이제 기호를 나타내서 이게 이제 지도로 생각하시면 범례 같은 부분이죠. 범례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따로 설명을 할 건지, 뭐 알파벳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숫자로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전체적으로 촉각 그래픽을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요 도구들을 이제 요 도구들이,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그 평가 루브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단순화를 했을 때 그 촉각적으로 어떻게 인지가 되는지, 아니면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촉각으로 만져보았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declutter and spacing이라는 부분은 이제 서로 복잡한, 그러니까 최소한 요소와, 그러니까 그 요소와 요소 간의 최소한의 거리들을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텍스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베나에서는 최대 네 가지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할 건지,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할 건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평가라고 하면은 되게 무슨 시험이나 어떤 점수를 내거나 어떤 뭐 좋고 나쁘고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평가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잘 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평가라고 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플랜을 수립하고 어떤 부분을 체크리스트 하는지, 이 부분 디시전 트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시전 트리는 아까 제가 잠시만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원자료가 텍타일 촉각 그래픽으로 만들기에 적합하냐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맨 처음 부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래픽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텍스트에서 이런 정보들이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는 정보라면 텍스타일 그래픽으로 제작을 텍스트로, 죄송합니다, 텍스트로 제작하는 게 의미가 있냐,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하는 게 텍스트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욱 의미가 있겠다고 하면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의 의미는 없겠다고 싶으면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촉각 그래픽을 만들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 이렇게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게 결정이 되고 플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제작을 합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선생님들끼리 아주 원시적으로 뭐 어떤 막대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실 같은 걸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테이프 같은 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 좀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부분은 이제 이 피아프 머신이라고 해서 어, 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잠시만요. 오디오도 나오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피아프라는, 지금 동영상이 나오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이 피아프라는 머신은 그 특수 처리된 그 열에 반응하는 종이에요. 한 장에 한 2,000원, 2,500원 정도 하는 종인데, 거기에다가 마커 부분으로 표시를 하고 요 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열 처리가 된 부분만 촉각 그래픽, 촉각으로 변환이 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호랑이 그림을 촉각 그래픽으로 나타낸 이 열 종이를 기계에 열 처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촉각 처리가 돼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요거의 장점은 아주 그리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기 불편한 분들은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장점이 있고요. 뭐 이에 대해서 뭐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 종이 한 장이 2,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것과 기계 자체를 구매해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기계는 한 12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 프로젝트 팀에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는 실비로 종이만 구매를 하도록 권하고 제작하는 부분은 제가 기계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퀵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퀵텍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판 같은 겁니다. 그림판. 그러니까 그림판에다가 이제 그려서 촉각 그래픽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또 좋은 점이 점자 프린터와 호환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점자 프린터가 이제 줄리엣이라든지 그런 프린터들 일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요 소프트웨어로 파일을 저장해서 점자 프린터에 넣으면은 바로 점자화된 촉각 그래픽이 나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히 좋은 점은 이제 순회 선생님들은 사실 어떤 기계라는 부분을 새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지역계 같은 경우에 이런 기기들을 구매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는 선생님, 진짜 점자 프린터만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텍타일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타일 뷰는 이게 이제 네덜란드 업체인데 이런 텍타일 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텍타일 뷰, 요것도 그림판인데 조금 더 복잡해요. 그 퀵텍 같은 경우에는 점자 프린터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이제 점자 한 점입니다. 한 점을 단위로 기준을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요 지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조금 더 다양한 촉감과 다양한 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요거의 또 장점은 뭐냐면 요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이 텍타일 뷰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는 도안들을 아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동물 선택했습니다. 동물 같은 부분에 요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버드, 새를 선택하겠죠. 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황새라든지 아니 뭐 터키, 뭐 칠면조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 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원자료, 촉각 그래픽 원자료로 수정해서 사용하시기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제작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촉각 그래픽 저장소라고 해서 이 그 미국 맹인 인쇄소에서는 이 촉각 그래픽 자료들을 미리 주기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 요거는 여기는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3D 프린팅 모델도 보급하기 시작했고, 뭐 미술, 그다음 교육, 보건, 독립생활, 수학, 음악, 그다음에 뭐 보행, 그다음에 과학, 뭐 사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누어서요. 예를 들어 제가 수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수학을 선택하고 기하학, 지오메트리 요거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원자료를 다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정삼각형의 위에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위에 있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그리고 각 변을
변은 실선으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각 변 중앙 위에다가 이렇게 얇은 선을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 그 APH에서 보급하는 자료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피아프 기계 아시죠? 그 부분을 랑 호환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인쇄하셔서 기계에 넣으면 그냥 텍타일 그래픽이 요 부분을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시 PPT로 돌아갈 텐데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이제 시각화된 원자료를 촉각 그래픽으로 변형해야 됐을 때 처음부터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필수 사항들, 뭐 한국으로 치면 점자 규정 같이 그런 부분들로 시작해서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플랜 초안이 만들어졌으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는지 수정해야 될 건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직접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료들을 내가 활용을 너무 하기 부담스럽다, 너무 시간과 그 노력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외부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저장소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를 할 텐데요. 지금 요 왼쪽에 보시면 과학자가 그린 초안이 있습니다. 아까 그 우주선에서 일부 중앙에 있는 파트를 떼가지고 이 과학자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렸을 때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묵자와 촉각 그래픽을 제작할 때 묵자와 점자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부분의 명칭에다가 이제 풍선 같이 이렇게 원사각형이 씌워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화살표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부품의 일부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가리키는 어떤 그냥 지시사항의 그 일부로 사용한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점자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명의 크기보다 훨씬 작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나가면서 오른쪽 부분 같이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선 화살표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키트를 촉각 그래픽으로 만졌을 때, 요 부분에다가 붙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형을 촉각 그래픽 안에다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었고요. 점자의 배열 같은 것도 조절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도 시각장애 당사자, 그러니까 시각장애 그 성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했고, 시각장애 교사들과도 같이 의견을 물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촉각 그래픽과 저희는 3D 프린팅 모델을 결합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3D 프린팅 촉각 그래픽만 다루기에는 이 우주선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D 모델을 가지고 직접 우주선을 조립해보고 어떤 파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촉각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접합을 시키는 게 맞구나,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붙이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촉각 그래픽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촉각 그래픽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참가자마다 촉각 그래픽 경험이 다 다릅니다.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사용했던 촉각 그래픽의 종류도 다르지만 그 과학학습을 해나가면서 촉각 그래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도 병행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었고요. 목표는 그게 아니었지만 학생들 반응 중에서는 요 촉각 그래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회가 있다면요. 그리고
이제는 요런 프로젝트 팀에서 했던 부분을 제 논문 연구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 분석을 했을 때 세 가지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75% 이상의 교실 활동 과제가 시각 위주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인지 전공하신 분이 한 연구고요. 그다음에 그 주 정부가 주관하는 이제 표준화된 과학 평가가 있어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데, 그 NCLB, No Child Left Behind라는 그 미국 교육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장애 학생들도 전부 그 시험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부분이 이제 점자로 촉각 그래픽이 제작돼서 나오는데, 시각화된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79.5% 정도가 되어 있다고 2009년 결과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홍 교수님이랑 했던 이제 조사 연구에서는 49%의 시각장애 특수교사가 촉각 그래픽 관련 전문적인 연수 또는 훈련 경험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미국은 잘 돼 있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미국도 시각장애 교사가 많고 그 교사마다의 어떤 어, 역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초급 교사들도 있을 거고, 시각 촉각 그래픽을 촉각 그래픽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만 상대해본 시각장애 교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연수나 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시각장애 특수교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데, 그 2년간의 과정에서도 촉각 그래픽만 다루는 과목이 있는 학교가 있고, 또는 보행에서, 그리고 뭐 교수 방법론 쪽에서 촉각 그래픽을 일부 다루는 과목들로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각 그래픽만 쭉 전체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한 시각장애 교사들도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가 되고 나서 시각장애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연수를 진행할 때 거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각장애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연수 또는 뭐 계속 뭐 연수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성을 쌓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내 연구를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주제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 시각장애 교사가 사실은 학교 안에서 대체자료 제작에 있어서 전문성은 구비해야 된다라는 미국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 환경에서 이제 일반 교사나 일반 특수교사들, 그러니까 시각장애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특수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통합교육 환경이면 순회 교육을 하는 시각장애 특수교사가 이런 대체자료 제작에 있어서 깊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CEC라고 해서 그 미국 특수교육 아동학회라는 제일 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저희 시각장애 그 학회처럼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각장애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각장애 교사가 갖추어야 될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목록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일부를 제가 원어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대체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 시각장애 특수교사의 역량의 필수 역량 중에 하나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근거로 제가 시각장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제 또 논문에 기술을 했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촉각 자료 제작하실 때 보통 미국도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프트웨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이 하드웨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게 기술이나 지식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미국에서 많이 해왔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교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로 한 게 이제
커뮤니티 학습 환경에서 시각장애 교사들이 촉각 그래픽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어떤 제작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 및 기술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각장애 교사들끼리 모여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내가 무엇을 배웠냐, 아니 어떤 장점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워크샵 같이 1시간 모여서 이렇게 제작하고 뭐 끝나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어떤 촉각 그래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학생한테 내가 이런 촉각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잘 됐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공동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 이제 5분의 시각장애 교사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3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3명, 이제 1명, 델라웨어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행히 뭐 선생님은 5명밖에 없었지만 순회교사 2명, 맹학교 3명 이렇게 좀 다양한 어, 그 구성이 있었어요. 그 애리조나 선생님들은 다 맹학교지만 두 명과 1명은 또 다른 맹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이 또 달라서 제가 연구하는데 더욱더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교육 경력 같은 경우에도 2명은 5년 이하의 경력, 그리고 나머지는 6년에서 15년 이제 중견 수준이라고 하는 이제 교사들이 참여를 했었고, 과목들이 다양했어요. 수학, 과학 안에서 뭐 화학, 생물학, 기하학, 그다음에 수학 중에서도 이제 자료 해석과 과학 중에서도 물리,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다 다른 제작 방법을 사용하셨고, 다 다른 과목들을 사용하셨고, 다 다른 학생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적인 결과를 내긴 힘들었어요. 근데 좋았던 점은 이 5명의 선생님들이 다 다른 제작 방법과 다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선생님들은 촉각 그래픽에 대한 제작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이 중견 수준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순회 교사를 하기 전에 그 대체제로 제작의 분야만 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거의 멘토처럼 해서 이제 경험 있는 분과 일하는 부분이 좋았다고 하고, 또 이 선생님들이 각자 제작한 방식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너가 만든 거를 우리 학생에게도 써보고 싶다. 너가 만든 거를 우리 학생에게도 써보고 싶다라는 서로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는 거죠.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익히고 기술도 익히고 그런 자료들을 나중에 축적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사례를 볼 텐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T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라 할로겐이 고체, 액체, 기체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이 과학 시험의 그 그래프를, 차트죠. 차트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변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 초록색 부분은 이제 펠트지, 검은색 부분은 이제 그 밋밋한 표면, 아무 촉감이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점자를 주로 사용하지만 저시력이 있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초록색, 검은색, 노란색을 주면서 그 시각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고체, 액체, 기체를 표현하는 키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에 이제 예시 자료를 주고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아주 학생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했었고요. 막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개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매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그 검은색 그 검은색 막대,
그 미국에서는 퍼프 페인트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쭉 내려서 온도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라는 선생님은 동물 세포 단면을 이렇게 변환을 해서 어 접근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려했던 부분은 이 동물 세포 단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거를 본인은 다 가르치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단순화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다 가르치고 싶다. 그러셔서 그러면 촉각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한 요소와 다른 요소 안에 어 촉각이나 선형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구별을 확실하게 해 주자라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또 점자를 한 장에 다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숫자 키로 표현을 해서 별도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는 없지만 두 장짜리로 나가는데 한 면은 촉각 그래픽, 두 번째는 키로 해서 요 세포 단면의 각 명칭을 이제 쭉 나열을 되어 있는 부분을 점자로 나갔었고요. 세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합동삼각형 수학 부분인데 요 선생님은 순회 교사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퀵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려서 점자로 인쇄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 수학 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타이핑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교사 K1이라는 선생님은 기본적인 촉각 막대 그래프를 사용했었는데 요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학생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도록 했어요. 이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지금 수학의 자료 해석도 가르치지만 이제 읽기 쓰기의 부분을 매일매일 본인이 해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읽었던 단어의 수를 직접 촉각 그래픽으로 학생이 제작할 수 있게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저시력 학생이기 때문에 색깔 변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자 저명으로 표현된 이제 어, 그, 그리드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갑자기 한국말 생각나는데 어쨌든 요 시트에다가 점자 스티커와 읽고 쓰기 했던 부분을 매일매일 학생이 직접 이 직접 제작할 수 있게 이 오른쪽에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데이터를 찾아서 1회기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80점에다가 키를 표시하고 본인이 직접 촉각 그래픽을 제작하면서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K2라는 선생님은 이제 중학생한테 물리를 가르치는 거였는데요. 원자료가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축구공을 차면서 힘의 좌우에서 가해지는 힘의 작용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지를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고민했을 때 요거를 학생에게 아예 축구 선수를 빼버리고 점형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른쪽에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화살표로 표현을 했었고요. 요 선생님 역시 이제 퀵택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런 사례들을 토대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 시각장애 교사들이 촉각 그래픽을 다 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생들 수업 시기수도 많으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하시는데 이 촉각 그래픽을 일일이 한 교사가 다 제작하기엔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 교사들끼리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런 제작 풀을 확대하는 게 제 목표예요. 촉각 그래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들끼리 다 제작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제작하신 자료도 다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제 만들었던 자료들을 교환해서 사용도 해 보고 그다음에 배포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대량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런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제가 공부한 부분이 있으니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해 나가면서 어 전체적인 촉각 그래픽의 제작 역량도 늘리면서 이제
초과 그래픽의 질을 저는 향상을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제 목표에서는 이제 촉각 그래픽만 했었지만 사실 프로젝트 팀에서는 3D 프린팅도 했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하시는 분과 같이 협업하는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이 촉각 그래픽 제작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점역사랑도 소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대체 자료 만드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가 또 있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시각장애 교사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제 전문성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은 사실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 이제 교사 외에 이제 전문가들이 진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각장애 교사 경험을 해봤을 때 쉽지 않지만 이제 외부 프로젝트라든지 관련 협업을 통해서 이제 뭐 특수교사나 일반 교사, 뭐 내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사가 아주 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자 도서관에 제작하시는 분들, 그다음 시각장애 복지관의 학습 지원팀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 3D 프린팅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대체 자료를 보급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촉각 그래픽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자료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가능하면 제가 역량이 된다면 향후에 이 촉각 그래픽이나 수학과학 교육에 이어서 그를 확장해서 이제 다른 여기 시각장애 학회 선생님들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들, 예를 들면 보조공학이라든지 점자라든지 아니면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선생님이시라면 나중에 향후에 이제 한 특정 파트 한 꼭지를 담당해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지역적으로 이제 촉각 그래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여러 시각장애 관련 분야에서 이제 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켜시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50분까지니까 한 3, 4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박진석 선생님이 너무 그냥 선생님 사실 발표 너무 잘해주셨고 또 선생님께서 연구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제 경험하셨던 것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도 좀 일부는 소개가 되었고 선생님들도 아마 박진석 선생님이 갖고 계신 고민이나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 그래픽 자료를 제작을 했을 때 갖고 있는 경험이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누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선생님들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먼저 박진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APH에서 그 이미지 라이브러리. 네. 네. 그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촉각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각각 기관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이 자료를 제작을 하는 사실은 교과서나든지 어떤 교육 자료에 대해서 제작을 하지만 이 자료가 외부 용역에 의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 사실 원 소스는 교육원에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소스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만들 때는 또다시 다른 업체에서 또 그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담당자별로 또 제작자별로 또 한국에서는 제작 기관별로 다양한 그림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인상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텍스타일 그래픽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따로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이 이미지 그림을 우리가 원소스를 가져다가 수정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이 이미지와 어떻게 잘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PRF 같은 경우는 잘 맞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반 텍스트 모드의 프린트하고도 이게 잘 맞는 건지 이게 잘 맞는 분명히 짝꿍 프린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프린터에든 이게 잘 호환이 되는 건지 좀 궁금했는데 혹시 선생님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로 음. 사실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 PDF 파일로도 인쇄를 하시면 그냥 요 보시는 그대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파일 포맷도 그렇고 이제 요거를 수정하는 부분은 사실 어 수정하는 부분은 쪼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거를 PPT 파일로 변환해서 고 선이나 아니면 텍스처를 그러니까 촉감 같은 거를 일일이 좀 세분화를 해야 돼요. 세분화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고런 부분들은 뭐 그 APH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 보니 본인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학생에게 맞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 고런 부분들을 문의를 하면은 이제 하는 법들을 이제 알려주는 식으로 고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수학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많이 없어서 제가 문자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학 여기는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생명공학 부분에 여기는 이제 요게 좀 적당하겠네요. 다 아시는 안구 부분. 요 부분은 지금 잘 아시는 안과의 생리학적 부분을 표현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렌즈라든지 점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요 삼각형 요 물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점자 같은 경우에도 따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주로 어떤 프린터를 많이 사용해요? 프린터. 촉각 그래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촉각 어 그래픽. 그거는 정말 기관별로 사실 다릅니다, 대응하는 부분이. 왜냐면 미국은 통합 교육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육구별로 구비를 많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프린터들도 많습니다. 뭐 타이거라고 하면은 타이거 음. 인보서도 있고 뭐 아까 말한 피아프도 있고 점자 프린터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순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린 피아프 없어요. 우린 뭐 타이거 없어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수천만 원 하고 피아프만 해도 거의 13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으니 이제 보통은 이제 APH다가 이제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주문을 제작을 아예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린트된 부분들을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작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손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깔끔하게 출판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직접 만들어서 아니면 기존 자료들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점자 프린터, 아까 말씀하신 퀵텍으로 제작하는 분들이 많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다양해서 뭐 아니면 썰모폼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부분을 사용하는 뭐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계거든요. 썰모폼이 요런 식으로 틀을 제작해서 눌러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열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드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썰모폼으로 해가지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서머폼도 이거 갖고 계신 기관들이 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기계를 본 지가 한 30년은 넘은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아마 기관들에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텍타일 거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타일 또 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피아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게 피아프가 어디 기계? 미국 기계인가요? 이거랑 네. 유사한 유사한 기계들을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기계도 있고 일본 것도 네. 있고 또 유럽식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네. 비슷한 유형의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걸 써보니까 되게 편의성은 있는데 손가락이 좀 묻어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좀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그 피아프 같은 경우에도 종이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네네. 어떻게 하면은 종이가 조금 더 이제 묻어 나오지 않을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굵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굵게 칠하면 얘가 이제 좀 더 굵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네. 라인이 이제 굵어지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선생님 말씀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꾸 이게 맞아요. 무너진다. 예. 맞아요. 예, 중복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인지가 좀 어려우니 얘를 선을 더 굵게 해 주다 보니 자꾸만 얘가 무너져서 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뭔가 대안은 좀 없는 건가?"라는 말씀도 또 하셨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그쵸.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교사들이 이거를 다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이 IP 목표에 이제 근거해서 어떤 모델을 쓸지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PH 그 미국 맹의인쇄소에서 이제 이렇게 샵이 있어요. 요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뭐 보종학기기만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생각보다 이 교수학습 자료들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세트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히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APH에서 구매하는 거는 학생 개별로 이제 해당되는 그, 그 펀드가 있습니다. 학생 개별로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돈의 그런 양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특수교사들이 이 학생한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텍타일 북 키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교사들이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 키트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도 시각장애 교사가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방향이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각장애인 교사가 시각 자료를 판별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인식은 하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정한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정한 선생님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선생님 대부분 이료 과목에 계시잖아요. 예, 이료 과목에 네. 계시고 아마 순회 지도를 한다고 하셔도 점자는 모르겠어요. 점자도 순회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한 선생님들이 가셔서 순회 교사 교육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대체 자료의 제작은 대부분이 기관의 정한인 선생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야 간단한 교사학습 자료는 하시겠지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촉각 자료는 정한 선생님들이 하시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미국도 좀 거의 대부분이 정한 선생님들이 하세요, 사실은. 만드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만드는 거는. 예. 거의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선생님들이 매학교 같은 경우에 시각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직접 이제 베타 테스트 같은 걸 네네네. 해본다든지 테스트 아니면 정도. 의견을 예. 묻는다든지 뭐 그 정도고요, 사실은. 네, 뭐 제가 그 도서 출판 점자에서 나온 전략들을 봤을 때 퀄리티는 사실 그 부분이 더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도서 출판 점자에서도 모든 텍타일 그래픽을 촉각 그래픽을 다 보급할 수는 없고 네. 교사들의 재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과 한국에서의 어떤 지금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일반 시각장애 특수교사들 보고 이거를 저도 시각장애 그 매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이거를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긴 하고요, 사실. 이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인데, 야, 이런 자료들이 소스가 다 축적이 돼서 진짜 하나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너무 불필요한 우리가 시간이나 자원을 네.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그다음에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사실 인지는 다 다르거든. 이해 정도가 달라서 네. 어떤 건 이만해야 되고, 어떤 건 선이 더 이래야 되고, 어떤 건 더 간략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개별 특성에 따라 이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참 너무 제작하는데 많이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해보니까 저희도 시각장애 이제 아마 여기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은 시각장애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시각장애라고 하면 그림 설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는 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걸 접해본 경험들이 별로 또 시각장애 선생님들이 없으시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게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더 확장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되게 어려운 부분은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러면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텍타일 같은 거 이런 걸 접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떤 뭐 체계적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식성, 읽고 쓰기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촉각 일단은 실물로 접근을 하고요. 사실 촉각 그래픽은 어 원자료를 대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물 자료를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사용하는 게 촉각 그래픽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할 때는 아주 실물 자료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물을 붙여서 아예 그냥 음. 붙여서 학생에게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물 자료로 이제 문식성이 형성이 되면서부터 점점 추상적인 단계로 예를 들어 3D면은 3차원이면 2차원으로 2차원에서 기호에서 이제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단계로 가게 돼서 요 촉각 문식성 같은 부분들은 시각장애 분야에서도 제일 많이 다뤄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참여 그러니까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점자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선생님들이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이메일로 소통을 하게 돼요. 제가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그 이메일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오면서 그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학생이 있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서로 공유하고 이건 어떻게 만드냐? 만들어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 같은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조회를 해봤을 때 한 해에 거의 1,700건 정도 메일이 왔다 갔다 해요. 한 해에만 1,700건 정도.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 간의 커뮤니티가 이제 네, 형성이 활성화되어 돼 있는. 있고 활성화돼 있고 이메일로 하다 보니 내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아도 저는 애리조나에 있지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직관적으로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 어떤 한 소스에서 모든 자료를 얻는다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각자 활동하면서 축적한 자료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실제로 제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른 자료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네. 뭐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 파일 소스도 이제 그 클라우드 파일에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 썼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거라는 음. 경험을 많이 받았어요. 제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그래서 한국에서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이제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 하상장애인 복지관 실람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작을 하는 것들은 지금 윤곽이 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실람시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사실 촉각 자료 되게 활성화돼서 많이 만들고 계세요. 여기가 그다음에 3D 자료도 많이 하고 계시고 혹시 이인혜 선생님, 이인혜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여기 저기 공주대 고아라 선생님. 네. 혹시 지금 박진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나눈 이야기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또 선생님들께서 뭐 추가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제작하는 것도 지금 소스가 공개가 되지가 않아서 그게 지금 가장 어렵고, 아마 다음에 교과서를 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교육과정에 나오는 지도자료라든지 시각자료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각 기관에서 각자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하상은 하상대로도 제작을 하고 있을 거고, 실험은 실험대로도 제작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실 민간 기관이라서 자료 공유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어떤 실적 부분, 예산 지원 부분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관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다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혹시 여기 네. 도윤희 선생님이 채팅을 네.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방금 확인을 해서 네.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게 이제 점역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네. 미국에서 특수교사들이 촉각자료를 기획하고 제작하는지 아니면 제작 기간이나 제작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어, 특수교사들이 수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통합되어 있을 때 일반 교과 교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과학 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거 오늘 해주세요. 쓸 건데 오늘 만들어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막 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통합 환경에서는 특수교사들이 많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교육구가 있습니다. 그 교육구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구별로 이제 교육 이제 기관이 나눠져 있는 거,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 권역별로 그 교육구 개별로 이제 대체 자료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교육구 안에 가장 큰 학교 안에 그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특수교사나 일반 교사로서 이제 요청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일정 정하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PH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이지만 이제 연방 정부로부터 맞아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요 팀이 따로 있어요. 텍타일 그래픽 이미지 요 아까 말씀드린 요 텍타일 그래픽 촉각 그래픽 만드는 요 팀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선생님 요 매니저 선생님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지금 3D 프린팅 여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올해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2페이지 정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시는 팀이 어, 제작을 해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선생님이 저희가 팀에서 만든 촉각 그래픽을 여기에 올려도 되냐라는 얘기까지는 됐었어요. 사실 그 이후에 실제 어떻게 업로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걸 보고 이거 정말 좋다.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보게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지난 여름에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을 이제 팀에서 일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정말 시각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시각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시각장애인이 좀 더 직관하기 좀 편하게 빠르게 좀 직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통합 환경, 우리나라도 통합 교육 환경이 점점 확대되니까 부모님들이 일반 교과서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린 여기가 없어? 이것도 해주셔야지요. 차별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시니까 교과서에도 지금 보면 그림 자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프린터 환경에 의해서 되고 그다음에 제작 기간에 좌우받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거기까지 평가에 이르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 자료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 아까 선생님 전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아까 그 텍타일 그래픽 플래닝 시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그다음 나중에 평가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작업들이 좀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에도 한문 선생님들, 미국 네.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자료들을 이제 학교나 본인의 이제 밖에 개인이.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공유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걸 써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 이런 접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진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에서 관련된 자료들이나 아니면 최신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많이 하고 싶고 한국에서도 사실 제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 웹사이트를 제가 구축하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요 뭐 촉각 그래픽 같은 한 꼭지는 제가 맡아서 할 수 있고 다른 이제 보행이나 그런 부분은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 또 실무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쏙 이제 필요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개방성 부분에서 정보의 개방성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 박준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셨고 연구하셨던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지금 또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우리나라 현 상황과 비교를 해서 계속 이제 듣게 되니까 좀 우리나라 현 상황도 좀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도 좀 더 좀 체계성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